10년째거든요, 올해가. 근데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고 또 그때 생각을 하면 저절로 웃음 미소가 지어질 만큼 되게 나한테는 소중한 기억이고 추억이었고. 2010년 런던 올림픽은 제가 지금까지도 축구할 수 있게 했던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대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제 선수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시간이었고요. 한 선수한테도 그렇고 한 팀으로서도 그렇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변하지 않는 역사이기 때문에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그 자부심을 계속 잘 가져가고 싶다라는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요. She walked away through a cheap pack of cigarettes. Hard liquor mixed with a bit of intellect. 2년 전 K리그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청용은 울산으로, 기성용은 서울로. 그렇게 K리그에서 재회한 쌍용. 20대 초반 K리그를 누볐던 두 사람은 어린 나이에 해외 무대로 떠났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10년이 훌쩍 지났고 30대가 된 이청용과 기성용의 행선지는 K리그였죠. 패기 넘치는 풋풋한 모습에서 K리그를 이끄는 베테랑으로 변신한 이청용과 기성용. 이제는 자신들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K리거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It's New York, baby, always jacked up. K리그에 대한 개념을 바꿔준 아주 고마운 선수들인 것 같아요. K리그는 마무리하러 오는 리그가 아니라 아직은 그래도 내가 경쟁할 수 있을 때, 에이스로 뛸 수 있을 때 와서 한 번은 뛰어볼 만한 리그고 당연히 뛰어야 되는 리그라는 것을 이 선수들이 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이청용 선수가 울산에서 보여주는 그 부드러운 힘, 그걸 보면서 되게 인상 많이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청용 선수가 골을 많이 넣는 선수라거나 지금 어시스트를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서 후방 플레이를 빌드업을 하고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 거의 중앙 미드필더처럼 뛸 때도 있고, 근데 골을 넣었을 때 특히 외국인 선수들이 골을 넣거나 어린 선수들이 골을 넣어주면 가만히 보면 이청용 선수가 가장 먼저 그거 안아줍니다. 그런 것도 있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도 상대팀 선수에게 가서 나이로 야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르면서 진정해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가 원하는 베테랑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 많은 선수가 한국에 돌아와서 팀이나 리그에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 K리그로 돌아온 또 한 사람, 구자철입니다. 제주의 상징, 백록담 인증샷으로 화끈한 신고식을 치른 구자철. 이곳에서 오피셜 사진을 찍게 만든 구단 관계자 분에게 굉장히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오, 사진 잘 나왔는데요. 다시 제주의 유니폼을 입기까지 1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기다려주는 팬들, 어쩌면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제주도, 특히 제주도를 더 들어오고 싶었던 이유도 제가 갈 곳 없는 방황자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저를 선택해줬고, 또 저도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성장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유럽에 진출을 했고, 그 중간에도 틈틈이 제주 유나이티드와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제주도도 방문을 많이 했고, 저는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아무리 반독일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고 그렇게 행동했지만 어쨌거나 이방인이었는데, 누구나 경쟁을 하고 막 앞을 내다보고 달리지만 결국에는 그 돌아올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뭐 저한테는 고향이나 다름없는
축구로 따지면 고향인 제 팀인 제주로 돌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마음의 한켠에 있었던 거죠. 예.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보냈던 4시즌. 구자철은 팀을 준우승으로까지 이끌며 베스트 11에 선정됐었는데요. K리그 경험을 바탕으로 분데스리가와 국가대표에서 활약하며 스타 플레이어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사실 기성용 선수나 구자철 선수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고마웠어요. 이 선수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게 나는 은퇴하기 전에 K리그로 돌아오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사실 그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자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중동이나 뭐 동남아로 이제 갈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따뜻한 나라에서 몸을 쓰면 훨씬 더 오래 뛸 수 있거든요. 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리그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거는 저는 이 선수들이 한국 축구에 굉장한 선물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 K리그로 들어온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는 10몇 년 동안 제가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한다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큰 결단을 내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해보지 못했던 우승이라든가 또 후배 선수들이나 한국 축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졌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을 가졌냐면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게 버텨왔던 시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바뀔 수 있는 거는 바뀌는 게 좋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주 유나이티드로 들어오고 또 팀이 좋은 방향으로 계속 좋은 분위기로 또 가고 또 좋은 성적을 내는데 어떤 역할이든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싶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셋 하자. 와. 나 주는 거 아니었어? 아씨. 야, 형이 하나만 얘기해 줄까? 너가 만약에 한 2분 동안 볼 터치를 못해. 그러면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볼 터치 한 번 하는 거 집중. 뭔지 알지? 우리 미드필더 볼 터치 못하면 자신감 상실하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어 달라고 리턴만 주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번씩 터치를 해줘야 돼 우리. 힘들다. 힘들어. 구자철의 복귀 두 번째 경기였던 울산전. 구자철은 반가운 만남을 앞두고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의 영광을 함께했던 이케다 세이고 코치. 그리고 홍명보 감독과의 재회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영광의 순간을 공유한 태극전사들의 재회. 이들의 만남이 감격스러운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경기장 안팎으로 긍정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구자철. 구자철의 합류로 제주는 올 시즌도 파이널 A에 오르며 순항했습니다. K리그에 복귀한 해외파 선수들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또 한 사람. 다른 멤버들보다 조금 일찍 K리그에 복귀했던 윤석영입니다. 오랜 선수 생활 동안 수많은 선수들을 만났지만 2012년 런던 멤버는 조금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저도 한 6년 정도의 시간을 해외에서 뛰면서 K리그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같이 올림픽 때 뛰었던 선수들 보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저 들어오고 나서도 뭐 성경이 형도 들어오고 동원이도 들어오고 뭐 여러 선수들이 들어왔는데 그냥 좀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오랜만에 보고 오랜만에 연락을 하더라도 뭔가 그때 시절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특별한 느낌을 주는 그런 선수들이에요. 2012년 런던 올림픽은 제가 지금까지도 축구할 수 있게 했던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대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많은 걸 얻었고 많은 혜택을 누렸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텐데 제가 런던 올림픽 3, 4위전 그 동메달 결정전을 저 서울시청에서 봤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랑 같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거리 응원식으로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런던 올림픽 세대에게 거는 기대감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사실 이 토너먼트 단계를 치르면서 만났었던 팀들이 사실 보통 팀들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상대 입장에서는 홈 어드밴티지를 안고 경기를 했었던 영국 단일팀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그 영국을 부수고 그리고 올라와서 어쨌든 메달 결정전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앞으로도 과연 이런 세대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강렬했었고, 과연 올림픽 대표팀이 나왔을 때 이렇게 A 대표팀 버금갈 만큼의 인기를 누릴 수 있는 팀이 과연 2012 런던 올림픽 이후에 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특히 박주영 선수의 장면은 모두가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도 그렇지만 구자철 선수가 공을 받아놓을 때, 공을 돌려놓을 때 가장 멋지게 돌려놓는 한국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 내내도 그렇고 골 장면도 정말 그런 멋진 일종의 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하고 좀 버무려졌기 때문에 대단했죠. 그리고 들어가는 순간 깨달았죠. 아, 동메달이구나.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면은 제가 진짜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일전 하이라이트 보면은. 근데 그때 풀 영상을 보시면 제 개인적인 베스트 게임에 가깝지 않나 싶을 정도로 수비적인 면에서 제가 조금 잘했다 싶은 경기였어요. 그래서 많이 기억에 남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2012년 런던의 추억. 10년이 지난 지금 런던 멤버들은 K리그를 누비고 있습니다. 특히 런던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와일드카드는 어떤 선수가 발탁될지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홍명보 감독의 선택은 공격수 박주영, 골키퍼 정성용, 그리고 수비수 김창수였습니다. 당시 김창수는 수비에 안정감을 더하는 활약으로 대표팀에 힘을 보탰고 팀을 8강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게 계산대로 예상대로 흘러갔던 그해 런던. 일단 제가 올림픽을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기존 선수들은 1년 전, 2년 전부터 발 맞춰왔고, 근데 제가 와일드카드로 들어가서 이 팀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기존에 있는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그 속에서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도움이 되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베이징 올림픽을 한번 경험했었거든요. 와일드카드 뽑히는 형들이 왔을 때 그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또 기존 선수들이랑 좀 알게 모르게 하여튼 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민감한 문제인데 군대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 1, 2년 동안 뛰었던 선수가 와일드카드로 선수 들어오면서 그 선수가 또 못 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3명 그걸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선수들한테 배려를 해주고 또 그 선수의 1년, 2년 동안 그 했던 노력을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찾았던 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저희 그 벤치 뒤편에 성룡이 아버지 어머니 가족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저는 이제 다시 그 선수들한테 가려고 하는데 한 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 스케치북을 저한테 주셨는데 떨어져서 이제 집어서 올렸는데 그 멘트가 적혀져 있었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근데 저도 뭐 어렸을 때도 아마 모든 분들이 독도는 하면 우리 땅이라고 저는 배웠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뭐 끝낼 수도 있었겠죠. 근데 2층 저쪽 2층에 일본 서포터즈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있는데 이제 종우야 안 돼, 빨리 내려 이렇게 소리치는 게 들려서 깜짝 놀라서 일단 사실 뭐가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은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결승전 날, 시상식 날 저희가 이제 웸블리 스타디움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이제 소식을 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뭔가 많이 힘들었죠. 골든 제너레이션 그 후 10년. 2022년 K리그는 울산과 전북의 우승 경쟁이 시작과 끝을 장식했습니다. 한 시즌 내내 전쟁이라고 불러도 좋을 현대가 싸움이 펼쳐졌는데요. K리그 5연패 위협을 달성한 전북, 그리고 준우승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은 울산. 두 팀의 운명은 파이널 라운드 현대가 더비에서 결정됐습니다. 승점 5점 차, 울산이 승리하면 우승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었던 상황. 울산의 간절함은 추가 시간 동점 그리고 역전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과는 2대1 울산의 승리. 우승의 9분 응선을 넘어선 홍명보 감독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울산 사령탑 부임 후 우승을 위해 달린 두 시즌. 이번 우승으로 홍 감독의 10년 대운설이 급부상했는데요. 그 시작은 1992년 홍명보 감독의 포항 신인 시절이었습니다. 데뷔 첫 해 MVP 수상과 팀 우승을 경험하며 최고의 신인 시절을 보낸 홍명보 감독. 이후 2002년과 2012년 그리고 2022년까지 10년마다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뭐 솔직히 시즌 개막 전에는 그 소리 좀 그전에는 별로 그렇게 의식하지 않았는데 올해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우리 울산 현대가 지금 17년째 우승을 못하고 있거든요. 뭐 제 개인적인 어떤 영광을 떠나가지고 정말 우승을 바라는 모든 우리 울산 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시즌이 됐으면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어서 올해는 꼭 한번 그 기운이 좀 잘 맞았으면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현대가 더비 승리 후 남은 파이널 라운드는 단 3경기. 동해안 더비가 무승부로 끝나 승점 1점만 추가하면 자력 우승이 가능한 상황. 37라운드 울산의 상대는 강원이었습니다. 홈 경기 못지않은 뜨거운 응원 열기 속에서 피치 위로 나선 선수들. 홍명보 감독은 2002년의 영광을 함께한 최용수 감독을 상대로 우승 확정에 나섰는데요. 자, 헤더! 잘했어요! 슛! 골입니다! 엄원상입니다! 빨리 슈팅! 엄원상! 작품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규성 준비합니다. 높게 뜬 공 반대쪽 길게 헤더! 슛! 이적생 엄원상과 우승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마틴 아담. 두 선수의 자축포를 앞세워 완벽한 승리를 거둔 울산. (17년의) 기다림 끝에 울산과 홍명보 감독이 웃었습니다. 의심의 시선과 물음표 속에서 시작했던 울산의 2022 시즌. 홍명보 감독은 믿음과 신뢰로 선수단을 하나로 묶었고 그 믿음은 우승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12년 골든 제너레이션의 경험이 토대가 돼 2022년 울산의 우승을 만든 셈이죠. 일단은 2009년도 제가 처음 청소년 대표 감독을 시작으로 첫 감독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아주 큰 도박 같은 결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2009년에 시작을 해서, 물론 2009년에 6개월 대회 남았지만은 2012년이라는 런던 올림픽을 목표로 하고 팀을 이끌어 왔었는데요. 뭐 아무래도 준비 기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목표를 가기 위한 데 있어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었다라는 아주 좋은 장점, 또 그런 선례를 남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대표팀이라는 거는 짧은 시간에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선수들을 경기장에서 또 성장시키고, 또 경기장 밖에서는 또 한 인간으로서의 성숙을 시켜야 되는, 저는 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청소년 대표팀 감독을 결정하게 된 그 이유도, 이 선수들이 과연 나중에 자라서 어떤 모습이 될까, 또 한국 축구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는 생각으로 그때 그 결정을 했는데, 뭐 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이제 앞으로 또 한국 축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야 되고, 또 노력도 좀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멤버는 메달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지난 한국 축구가 겪었던 올림픽들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유는 워낙 준비 과정이 좋았고, 이 준비 과정이 좋았다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멤버들이 굉장히 특별했던 이유가 뭐냐면, 한국 축구가 처음으로 계획하고 만들었던 황금 세대였어요. 2009년 이집트 U20 월드컵 주축 멤버들을 바탕으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도 거쳤고, 그러면서 2012년 대회까지 왔거든요. 물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실패 때문에 약간은 그때 당시보다는 이제 평가 절하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국 축구가 하나하나 스텝으로 이 올림픽까지 갈 수 있었던 여정을 처음으로 그리고 만들었던 팀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이 대표팀은 한국 축구사에서 새로 한 챕터로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홍명보 감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카리스마입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무표정이 많아 다가서기 쉽지 않은 상대인데요. 그러나 이런 카리스마 뒤에는 수년에 걸친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거치는 과정, 적재적소 선수 기용법까지 섬세함과 치밀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 감독님의 리더십을 경험한 자로서 제가 뭐 한마디 하면, 정말 그 힘은 정말 대단하고요. 선수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한마디, 그리고 표정, 제스처,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선수들을 하나로 모으실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고, 또 때로는 형같이, 또 때로는 아버지같이 그렇게 선수들한테 해주시는 부분이 아마 저희가 느끼는 그 강한 리더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그냥 외적인 부분으로만 봤을 때 카리스마가 워낙 카리스마 넘치셔서, 사실 인상만 쓰고 계셔도 조금 분위기가 잡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경기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라고 보세요? 제가 뭐 지도를 받았던 느낌은 굉장히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디테일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조직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고, 또 수비에서 정말 그 클리어링 하는 그 작은 것까지도 아마 이럴 때는 이쪽으로 걷어내라, 뭐 이럴 때는 건드리지도 마라, 살리지도 말고 그냥 냅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상황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카리스마만으로 팀을 이끌어가는 그런 유형의 지도자는 아닙니다. 계획이 상당히 좀 디테일한 편이고요. 제가 런던 올림픽에 가기 전에 아마 마지막으로 홍명보 감독과 단독 인터뷰를 했던 기자였을 텐데, 그 당시에 이제 홍명보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올림픽에 가서 어떤 계획들을 풀어나갈 것이고, 어떤 로드맵을 그리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런 스쿼드를 구성을 했고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얘기를 듣고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2002년도에는 선수였고 2012년도에는 감독이었는데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선수를 통해서 그 선수들의 어떤 퍼포먼스를 내면서 그런 것들을 결과로 갖고 오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뭐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은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너무 재미있었고 후회 없이 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에 뭔가 결과를 냈고 또 이제 감독이 돼서 2012년에 동메달을 딴 거에 대해서는 뭐 선수 시절과 뭐 감독 커리어에 있어서 최고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이 빨갛게 물들었던 2002년 여름, 우리는 모두 붉은 악마로 변신했고 길거리로 뛰어나와 대한민국을 외쳤죠. 수많은 명장면과 월드컵 스타가 탄생했던 그때 그 시절.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룬 경험, 4강이라는 최고의 성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당시 선수들이 보여준 땀과 열정은 K리그 흥행으로 이어졌는데요. 구름 관중을 몰고 다녔던 2002 한일 월드컵 세대는 20년의 세월이 흘러 K리그 지도자와 행정가로 변신했습니다. 현장 최전선에 있는 감독부터 해외 축구에서 경험한 노하우를 K리그에 이식하는 프런트까지 2002 한일 월드컵의 경험이 축구 붐이라는 꽃을 피웠고 그렇게 성장한 선수는 지도자가 돼 또 다른 씨앗을 뿌리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의 K리그를 이끄는 힘. 한일 월드컵 세대의 목표는 결국 단 하나. K리그의 발전입니다. 2002 월드컵 4강 진출이 결국은 K리그와 한국 축구에게 더 큰 자신감을 줬잖아요. 우리도 저런 축구를 할 수 있고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느꼈던 상대들을 꺾을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선수들이 할 수 있는 플레이나 그 목표, 지향하는 목표의 스케일을 훨씬 더 키워줬는데 저는 이제 10년이 지나서 런던 올림픽에서의 동메달이 또 비슷한 효과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런던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들 지금 보면 뭐 대단한 선수들 엄청 많거든요. 가본 같은 경우에는 오바메양 선수 있었었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마르, 마르셀로 그 선수들과 경합을 하고 붙어보면서 얻었던 자신감이 K리그로 또 많이 이식이 됐었고요. 지금 현재도 그 영향력을 K리그에서 발휘해주고 있죠. 그 선수들이. 이제는 다들 베테랑이 됐지만요. 2002 한일 월드컵 10년 후 올림픽 사상 첫 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온 골든 제너레이션. 2002 한일 월드컵이 K리그 붐을 일으켰다면 2012 런던은 해외 진출 붐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을 비롯해 아시아, 중동까지 우리 선수들은 세계 무대를 누볐는데요. 특히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해외 리그에서 생활하며 세계적인 선수들과 만난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됐습니다. 그 어느 세대보다 활발했던 해외 진출 후 K리그로 돌아온 골든 제너레이션. 이제는 베테랑으로 각 팀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 세대들이 정말 화려했죠. 이 세대들이 유럽에 워낙 많이 나가줬기 때문에 한국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됐고 우리가 이런 세대들이 이렇게 도전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병역 혜택을 받아서 유럽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축구에는 분명히 2012년 이 세대들이 도움이 됐고 이런 세대들이 또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맞아요. 이 선수들의 상당부 수들이 이제 K리그 유스 출신이거든요. 저는 이 멤버들이 특별했던 이유 중에 뭐 하나가 뭐냐면 유럽에 굉장히 많이 갔어요. 뭐 그 뒤로 이제 윤석영 선수도 진출했고 김보경 선수도 진출했고 그 전에 이제 뭐 기성용, 뭐 지동원, 구자철 선수도 있었고 하는데 이 선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전까지 이제 한국 축구에서 유럽에 진출한 선수들은 전부 다 뭐 일본에서 진출을 했다든지 뭐 좀 월드컵을 통해서라든지 약간은 뭐 특별한 루트를 통해서 유럽에 갔었는데 이 멤버들은 이제 K리그에서 성장을 시켜서 유럽까지 갔던 그러니까 한국 축구의 세계화를 열었던 멤버들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K리그를 2004년에 입단해가지고 거의 9년 동안 K리그에 있었거든요.
다른 리그를 좀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K리그를 20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계속 경험했고 뛰어봤기 때문에 다른 리그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고, 다른 리그에서 내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고, 좋은 경험들 하고 와서 또 K리그에 들어와서 나은 플레이로 좀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선수들에게도 좋은 경험을 좀 나눠주고 싶었던 건 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뭐 성용 형도 그렇고 자철 형도 그렇고 다 원소속 팀으로 갔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 다시 경쟁력을 갖추고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팀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는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로 인해 팀이 정말 도움이 되고 팀에 도움이 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더 좋은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02년, 2012년, 그리고 2022년. 이제는 K리그도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2000년대에 태어난 선수들이 낯설지 않을 정도인데요. 2002년을 경험한 최용수 감독이 지휘하고 2012년의 주역이었던 윤석영 선수가 이끄는 팀 강원. 이 팀에 최용수 감독과 윤석영 선수가 주목하는 어린 선수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온다는 선수는 누굴까요? 저는 입단할 때 강원 FC 입단할 때 현준이 그 동계 때 연습 경기를 보면서 저 친구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 시즌 강원이 낳은 최고의 히트 상품 양현준. 2002년생 만 20살 월드컵 둥이로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강원에 입단. 올해 프로 2년 차입니다. 데뷔 시즌 9경기에 나섰던 양현준. 당연히 올 시즌 시작할 때만 해도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요.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강원 팬뿐만 아니라 K리그 팬이라면 이제 양현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20살다운 팔기로 똘똘 뭉친 이 선수. 대체 어디에 숨어있다 나타난 거죠? 강원 팬들 요즘 양현준 보는 재미에 푹 빠질만 합니다. 특히 7월 토트넘과의 맞대결이 양현준에겐 터닝 포인트였는데요. 세계적인 스타들이 소속된 토트넘을 상대로 폭풍 드리블과 화려한 개인기를 선보인 양현준. 양현준의 플레이는 K리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토트넘전 이후 단번에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K리그와 토트넘전 인상적인 활약 덕분에 국가대표까지 발탁된 양현준. 최용수 감독의 보물에서 국가대표 막내이자 K리그에 떠오르는 신성으로 자리매김했죠. 감독님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 느낌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저는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제 플레이를 너무 떨려가지고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제 플레이를 못한 것 같은데, 그때는 또 감독님께서 장난도 많이 쳐주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좀 편안하게 공을 찼던 것 같아요. 부모님 나이가 감독님께서 훨씬 많죠. 2002년생에게 2002년 월드컵 물어보는 게 제일 지겨운 질문이라고. 네. 양현준 선수에게 2002년 월드컵이란? 태어난 날이죠 뭐. 태어난 연도. 2002년 얘기는 일단 유튜브로 좀 많이 본 것 같고요. 석영이 형께서 2012년 얘기 때는 선수들끼리 엄청 똘똘 뭉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엄청 선수들끼리 한번 해보자 막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강원에서도 저희가 한 경기 할 때마다 진짜 해보자,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임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자, 그렇게 임하는 것 같아요.
양현준과 함께 K리그에서 가장 핫한 루키 인천 소속의 2001년생 민경현입니다. 올 시즌 파검의 유니폼을 입은 민경현. 보통 1년차라면 프로 무대 적응에 바쁠 시기지만 민경현은 이미 인천의 주전으로 거듭났습니다. 인천의 민경현, 강원의 양현준, K리그를 이끌 차세대 플레이어들의 만남. 재능 넘치고 패기 넘치는 신인들의 맞대결은 눈이 즐거운 법이죠. 특히 민경현을 보고 있으면 신인답지 않은 과감한 플레이에 놀라게 되는데요. 오재석, 김창수에 이어 인천 풀백의 적임자를 찾은 느낌입니다. 22세 이하 카드인 민경현의 활약으로 인천은 폭넓은 선수 운용을 할 수 있었고 덕분에 파이널 A까지 올라 순위 싸움에 불을 지필 수 있었습니다. 인천 수비의 세대 교체, 그래서 민경현의 등장이 더 반갑습니다. 저의 목표는 10경기였어요. 이제 아무래도 프로의 세계니까 뛰기 막 쉽지 않은 걸 알았기 때문에 일단 10경기라도 뛰어보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더 좋게 성장해가지고 더 차근차근 늘려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10경기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제 형들하고 또 미팅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코치님이 이런 부분, 막아야 될 부분 이렇게 세세하게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긴장하거나 뭐 자신 없게 나가진 않았어요. 뭐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나갔고. 2022년 새로운 세대의 등장.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경험치가 쌓이는 선수들. 올 시즌이 끝나면 또 얼마나 성장해 있을까요? 나 하나쯤이야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이렇게 힘을 합친다 그러면 좀 못할 것도 없다고. 올해는 이제 경현이 같은 경우 전주련 때부터 같이 했는데 내가 그렇게 잘 경기 뛸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경기를 뛰다 보니까 또 보지 못한 것도 보이고 또 자신감도 생겨서 좀만 더 다듬으면 좀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까. 포항에서도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기동 타격대 신형 엔진 2001년생 고영준입니다. 프로 2년차까지는 후반 교체 자원으로 서서히 예열을 하더니 이번 시즌 주전급 공격수로 전 경기에 가까운 출장을 기록하며 자신감까지 장착했습니다. 김기동 감독의 든든한 믿음 속에 A매치 데뷔전까지 치른 고영준. 심지어 데뷔전에서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며 포항의 미래이자 차세대 국대 에이스로 성장 중입니다. 초반에 목표가 포인트 11개였는데 포인트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는데 뭐 경기력이나 이렇게 뭔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자신감도 찾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생각보다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선의의 경쟁이고 다 각자 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좀 덜 잘했으면 좋겠고 제가 잘해가지고 제가 받을 수 있도록 네, 덜 열심히 해주세요. 제가 받을게요. 죄송합니다. 네, 형들, 동생들, 네, 미안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지금 활동량도 그렇고 볼 좁은 공간에 돌아서서 치고 나가는 템포, 놔주는 거, 들어가는 타이밍 이런 것들이 1년 치자고 될 게 아니에요. 영준이 더 내려왔다가 고영준! 저녁에 주면 놔두면 안 돼. 계속 못 살이 굴어야
성장하지 그냥 가만 놔두면 성장이 안 돼. 2002년 K리그의 흥행을 이끈 선수들이 지도자가 되고 2012년 풍부한 경험을 쌓은 선수들이 베테랑이 되고 2022년 새로운 세대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이들의 활약이 단지 한 시즌 반짝하는 게 아니라 K리그의 주류가 되길 바라봅니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가장 반가운 건 역시 K리그 팬입니다. 이름 없을 때, 처음 왔을 때, 할 때 우리가 보면서 그랬어. 저놈 물건이네, 잘 들고 왔네 했는데 이렇게 뚫을 줄을 몰랐어요. 2002년, 2012년, 그리고 이제 2022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제너레이션 나올 수 있을까요? 11월에 이제 카타르에서 봐야 알 것 같은데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에 K리거들의 비중도 또 높은 편이고 또 K리거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대회가 될 것 같아요. 비중이 또 상당히 커진 만큼 과연 이 치열한 시즌을 치르고 월드컵으로 향하는 우리의 K리거들이 얼마나 좋은 몸 상태, 체력 상태 그리고 경기력적인 부분을 갖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벤투호 전체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리그가 흥행을 하고 팬들이 많이 오실 수 있는 거는 저희 선수들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2002 월드컵도 그렇고 2012 올림픽을 기억하시는 것도 저희가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축구의 인프라나 환경이나 선수들을 이제 뒷받침해 해주는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K리그를 대표해서 뛰는 선수들이나 해외에서 활약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면서 뛰는 선수들이나 좋은 성적을 내면 K리그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저는 유소년도 그렇고 유망한 선수들이 K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저는 빨리 유럽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승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공감이 되면 조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 선수들이 승우나 승호처럼 일찍 돌아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나 성룡이나 청룡이처럼 늦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스타들은 계속 또 만들어져야 돼요. 네. 이게 한국 축구에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축구가 세계적인 무대에 나가서 싸우려면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든 안 되건 필요해요. 한국 축구에 손흥민과 김민재,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없는 대표팀을 상상해 보세요. 세계적인 대회에 나갔을 때 경쟁력. 근데 결국엔 필요해요. 유럽에 가서 하는 게 한국 축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 연결고리가 K리그라는 우리의 보금자리가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예, 저 역시도 그랬고, 예. 만약에 우리의 환경이 더 열려 있다면 손흥민, 김민재라는 선수도 K리그에 돌아올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는 제군들이라고 하거든요. 제군들 잘 지내고 있나요?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저도 뭐 정말 그 시간이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뭐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펼쳐놓으려고 해도 펼쳐놓을 수가 없는, 그 안에 너무나 꽉 찬 이야기들이 많고 또 저희의 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그 말을 많이 안 해도 서로가 서로를 눈만 봐도 알기 때문에 정말 덕분에 정말 감사한 시간 보냈고,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영이 형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고, 자철 형이 주장이었는데 자철 형한테도
팀 중심을 잘 잡아주고 때로는 되게 이상한 개그로 되게 분위기를 풀어주기도 하는 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생 정신이 너무 고맙고 성룡이 형, 창수 형 이런 고참 형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고 얘들아 이제 10년이 지났네. 10년 뒤에도 내가 공을 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고생했다고 말을 하고 싶다. 10년이 흐른 지금을 봐도 이 선수들이 참 잘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뿌듯했어요.